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등부 내용에서 다루게 되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요걸 2차라는 말을 떼버리게 되면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 이 고등부 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방정식과 함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2차 부등식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 부등식을 풀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적절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 있죠? 그 내용부터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잘 몰라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리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복습이에요, 복습.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2차 함수에서 이런 형태를 2차 함수라고 하죠. 2차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 여기서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개만 꼽아라. 이런다면 뭘 것 같아요?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번 복습 단계에서 첫 번째 목표로 세우세요. 두 번째, 그러면 한 개는 너무하니까 한 개만 더 뽑아달라라고 한다면 뭐냐면 x제곱의 개수, 요 a입니다.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전반적으로 다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할 건데 2창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시 꼭지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꼭지점 못 찾는 학생들 많아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소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꼽아라 라고 한다면은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2차 함수의 x 절편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2차 함수를 생각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y는 ax제곱. 2차 함수에서는 몇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가 y는 ax제곱입니다. 요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저 숫자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첫 번째. 자, 첫 번째. 요렇게 2차 함수가 있다고 봤을 때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되겠죠? 이 정도는 알죠? 몰랐다면 그냥 지금 외워보세요. 그냥 a가 양수면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 다음 a가 음수가 되게 된다면 위로 볼록하면서 원점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여기 a 보이시죠? a의 절대값입니다. 부호 떼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안쪽으로. 알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절대값이 벌어집니다. 이게 포물선의 특징이에요. 다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폭이 좁나요? 라고 물어보면 얘를 찍어야 됩니다. 절대값이 큰 애가 폭이 좁습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y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 a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y는 a에 x 빼기 b제곱에 더하기 c꼴. 이제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나요? 이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값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 A, B입니다. 잘못 적었죠? B, C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y는 2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3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면은 꼭지점의 좌표는 1, 3입니다. 요 마이너스가 원래 있는 값입니다. 만약에 플러스 1돼 있으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3이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x, y축 그려놓고 꼭지점을 마이너스 1, 3을 탁 찍는 겁니다. 여기 대충 이렇게 찍고 이 창의 개수가 양수인 거 보이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대충. 이해됐죠? 자, 세 번째. 여기서는 요거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세 번째. 이제 요렇게 나오죠.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꼴.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겁먹지 말고. 자, 잘 보세요. y는 x 제곱에 빼기 4x에 플러스 3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릴 때 이 형태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 두 개를 묶으세요. 이렇게. x제곱 빼기 4x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 이 뒤에 얼마가 필요한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꼭 중요합니다. x 앞에 개수 보이죠?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2로 나눈다라는 소리죠. 근데 그냥 2분의 1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x의 개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제곱한 값이 필요합니다. 계산하면 얼마죠? 4입니다. 4. 4를 더해주고 빼줍니다. 이렇게. 왜? 얘는 원래 없던 값이에요. 없던 값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넣어줬다가 다시 빼줘야 되겠죠. 그래야 원래식 x제곱 빼기 4x일 테니까. 그리고 원래 3은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 세 개 보세요. 얘는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4 보이죠? 밖으로 나옵니다. 플러스 3이라는 계산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2, 마이너스 1. 자, 2, 마이너스 1 대략 이 정도.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 창의 개수가 1인 게 확인이 되죠?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꼭지점. 되겠죠? 조금 더 나가면, 자, 세 번째. 이 점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두 점은 x축과 만나고 있죠. x절편이에요. x절편. x절편은 y가 연결됩니다. 여기 0을 탁 집어넣어 보세요. 0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x절편은 이 말 꼭 기억하세요.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두 근. 이게 여러분들 고등부 수학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면은 3일 마이너스에서 1과 3이 나오죠? 여기가 1이고 좌표가 여기가 3입니다. x절편. 되겠죠? 그 다음 요 점은 y축과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y절편이에요. y절편은 x에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x절편은 y에 0을 넣고 y절편은 x에 0을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x에 0을 넣어버리게 되면 얘밖에 안 남죠? 그래서 여기 c 보이죠? 이걸 상수항이라고 하죠. 얘 자체가 y절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y절편은 3이에요. 이렇게 좌표로는 0,3.
얘 좌표로는 1,0,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1,0, 3,0 x 절편 뒤에 또 나옵니다. 얘는 0,3 이렇게 이해되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아시겠나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거 볼까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 이렇게 4? 5라고 할까요? 5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2x가 되겠죠. 그죠? 괄호를 좀 넉넉하게 이렇게 치고 플러스 5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여기 뒤에 숫자가 필요해요. 이때 이 x 앞에 개수 보이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제곱해버리게 되면은 1 되죠. 그 1을 더해주고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탁. 그래야 식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묶어주게 되면은 x 빼기 1의 제곱이 될 테고 빼기 1, 이건 그대로 있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해서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에 곱해서 꺼내면 2가 튀어나오죠. 플러스 7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1,7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1,7, 대략 1,7 이 정도.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거 보이죠?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 점과 요 점, 그 다음에 요 점, 요 점 y절편과 x절편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점은 바로 5죠. 5. y절편 5입니다. 좌표로 치면 0,5. 그 다음에 이 점은 x절편이죠. x절편이기 때문에 여기 0 넣고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여기가 항상 정수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그럼 이거는 자동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가 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이런 식으로 켤레근의 관계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이제 고등부 내용 가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완전 요걸 세 번째 모양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꼭지점 찾고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요 1 보이시죠? 1. 이 1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2차 함수는 가운데 대칭축이 있습니다. 대칭축. 이것도 고등부 수학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대칭축이라고 하는데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얘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얘. 그래서 x는 1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에요.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대칭축의 방정식. 이거는 꼭지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 구하기 네 번째. 자, 2차 함수 구하기입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일단 2차 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나오면 방금 보여드렸던 x 빼기 b의 제곱에 더하기 c 꼴 이걸 딱 적어놓고 a, b, c를 구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조건은 3개가 나오겠죠. 두 번째,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적어놓고 식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얘는 뭐라고요?
얘는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떨 때 구하냐면은 좌표가 3개 주어질 때, 물론 다르게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형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무거나 예를 들겠습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1,2가 있고, 한 점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딱 봐도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1,2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넣고 여기 2 넣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식은 y는 a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마이너스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1에 제곱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a 값만 구해주시면 돼요. a 값만. 그럼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좌표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0, 마이너스 3을 넣어주게 되면 a 플러스 2가 되면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5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뭐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건을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주냐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아니면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과 뭐 2,1을 지난다. 2,1 뭐 아무렇게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풀지는 않겠습니다. 자, 대칭축의 방정식 x는 1이다라는 소리는 이게 꼭지점에 대한 정보예요.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의 x 좌표예요. 아, 요 b를 줬다라는 소리입니다. b가 지금 1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y는 a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c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그죠? 그 상태에서 요 좌표 두 개 보이죠? 미지수 두 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 좌표 하나를 대입을 하고 요 좌표를 x, y 대입한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버리시면은 a 값과 c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결론 짓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좌표를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이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좌표 3개가 주어지면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다고 했어요. 자, 예를 들면 좌표 1,2, 마이너스 2,3, 그 다음 0,1 세 점이 주어질 때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식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가 주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0을 포함하고 있는 얘를 좀 보셔야 됩니다. 좌표 중에 0이 있는 애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 이 0,1이면 뭔가요, 이거? 식을 딱 이렇게 적어 놔 보세요, 이렇게.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잡았을 때 0,1은 0, 0, 1 넣으면 이 c 값이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c가 뭐였죠? y 절편이에요. 그래서 x 좌표가 0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거는 y 절편을 말하는 겁니다. c값. 요 일반형에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플러스 1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구해야 되는 게 a 값과 b 값이죠. 근데 보니까 좌표가 두 개 주어져 있네요. 그럼 좌표 두 개를 대입을 해서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A 값과 B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연립은 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 맡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좌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0, -1, 0,2, 그 다음에 3, 1,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세요.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0이 잠깐만 잘못 적었네요. 잘못 적었습니다. 자, -1,0, 2,0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0 보이죠? 0. 얘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얘는 무슨 말인가요? 이 y좌표가 0이네요. y좌표가 0이다라는 소리는 이 두 개가 요 -1하고 2 보이시나요? 이 두 개가 뭐냐면은 x절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x절편, 이차함수에서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x절편, 이게 좌표로 x절편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고차항 모르죠? 최고차항 모릅니다. 그래서 a에다가 근이 방정식의 근이 -1과 2라는 소리가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좌표 세 개를 그냥 몽땅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0이 있는 케이스들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지수는 A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근데 좌표 하나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1,3을 대입해서 A 값만 구해주면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 요거로 x절편, 2차 방정식의 두 근, 아시겠죠? 자, 이걸 그래프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프로 보게 되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숫자가. 자, 요거. 그래프로 보기 위해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걸 3 이렇게. 그리고 식을 구해봤더니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x절편이 주어졌죠. 그죠? 주어졌을 때는 대칭축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칭축을. 2차 함수에서 고등부 과정에서 이 대칭축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대칭축은 이 두 개의 가운데점이죠. 그러니 두 개를 더한 다음에 3이죠. 두 개를 -1하고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보세요. 가운데 점이기 때문에 평균 내버리면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버리게 되면 1이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2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지나가더라도 요 지점과 요 지점은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요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프의 형태에서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아이고, 기네요. 자, 부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호에 대한 이야기. 잘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ax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이참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그때 a, b, c의 부호를 정하라. 한번 정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a의 부호는 쉽죠? A의 부호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A는 양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 C의 부호도 쉽습니다. C의 부호도. C의 부호는 C는 Y절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X 위에 있네요. X 위에라는 소리는 저게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X 위에면 양수, 아래쪽이면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C의 부호도 양수.
근데 B의 부호가 애매합니다. 자, B의 부호는 어떻게 하냐면 유도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B의 부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칭축 있죠? 대칭축을 보셔야 됩니다. 대칭축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A의 부호와 다릅니다. A의 부호와 다릅니다. 되겠죠? 그럼 A의 부호가 지금 양수죠? 그러니까 B의 부호는 뭐라고 한다? 다르니까 음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다면, 대칭축이 이렇게 왼쪽에 있다면 A의 부호와 같습니다. 같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B의 부호를 정할 때는 이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으면 A의 부호와 같고, Y축 오른쪽에 있으면 대칭축이 Y축 오른쪽에 있으면 A의 부호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외울 때 같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A의 부호와 같고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A, B, C 부호 한번 적어보세요. 위로 볼록하죠? A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그 다음 C의 부호는 Y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죠. B의 부호는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죠. 그럼 같습니다. 뭐랑? A의 부호랑.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A의 부호는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보이시나요? Y절편. 여기 C 부호인데 이게 양수입니다. 그럼 B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다르다. 뭐랑? A의 부호랑 다르다. 그래서 B 부호는 양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호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내용이 진행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등부 과정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거, 꼭지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2차항의 개수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중요해요. 세 번째, 절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편, X절편, Y절편 이렇게 있죠. 그래서 X절편이 의미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방정식과 긴밀한 아주 밀접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3 때 공부했던 내용 복습 과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